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대단한 영재들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사실은 그 제가 자료를 봤더니 좀 학자들마다 좀 견해도 틀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능 지수로 한 2, 3% 되는 아이들을 영재라고 보통 얘기하고 한 0.1%,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고도 영재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뭐 0.01%? 뭐 이 정도 되면 초고도 영재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능 전문학자들은 그렇게 분류하는 건 좀 곤란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소위 2, 3% 드는 높은 지수의 아이들 중에서는 고도 영재 혹은 초고도 영재라고 할 만한 친구들이 사실은 들어있다고 봐야지 지수만 가지고 줄을 쫙 세운 다음에 이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온 사람이 진짜 초고도 영재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되게 이제 숫자가 적어지거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의 그렇게 1차원적인 지수 하나로 평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넘어가면요. 그게 이제 웩슬러 지수를 따르면 130 이상이거든요. 127에서 130. 그 사이가 넘어가면 이제 영재 범위로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사실은 지표가 되게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한두 문제 더 맞추는 거에 따라서 뭐 5포인트, 뭐 경우치 10포인트 팍 뜰 수도 있고요. 한두 문제를 놓치면 5포인트, 10포인트 뚝 떨어질 수도 있고 되게 예민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나이가 들면요. 소위 뭐 과학고, 영재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은요. 대부분 이제 자기 어렸을 적엔 한 130 언저리 있을지 모르지만 다 올라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선천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좀 갈고 닦은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지능지수만 딱 들여다보면 140, 150, 160 이런 게 모든 걸 절대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고 130이 넘어가면 일단 이건 영재 부류야. 뭐 이렇게 보는 게 보다 타당한 해석이다 하는 게 이제 지능학자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0, 150, 160은 뭐냐? 좀 더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영역이 좀 많이 차올라와 있다? 좀 더 밸런스가 더 잡혔다? 아니면 좀 더 숙성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130이 넘는 사람은 다 가능성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제 잘 동기유발이 되고 갈고 닦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어떤 동기유발이 돼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이제 팍 들어가가지고 성과를 내느냐 그런 거로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영재는 좀 가능성의 영역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게 맞고 뭔가 진짜 성과를 낸 사람이 되었다는 거는 보통 좀 천재 이런 표현이 오히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아인슈타인에 대한 뭐 관심도 있고 뭐 관련된 뭐 일부러 도서관에서 책을 구해가지고 읽기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의 이 나이가 돼서도 여전히 이제 관련된 책들이 좋은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던 것과 새로운 부분이 맞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타임지에서 선정한 그 20세기 최고의 인물로 선정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20세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그런 이제 세계적인 어떤 판도가 싹 바뀌는 그런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그 말기에 원자력 전쟁이 팍 터짐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러면 그것에 이제 어떤 핵심적인 이제 이론을 제공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니까 정말 엄청난 그 인류 역사에 충격을 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상대성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고도로 추상적이고 이런 게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뭐 과학적 진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인슈타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을 그 가장 대표적인 초고도 영재죠.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관련된 책과 뭐 이런 것들, 자료들을 쫙 보면서 놀라운 점이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혼자서 이거 못 해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성 이론의 아주 핵심적인 이론에 접근했던 사람이 몇 사람 있었던 거더라고.
예를 든다면 그 당시 이제 그 우리가 뭐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허청 관리로 일하면서 낸 논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보다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중요한 이론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물리학 교수로 일하면서 뭐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되는데 베를린 대학의 수학 교수랑 거의 매일 밤 만나가지고 엄청난 토론을 하더라고. 이런 이론을 적용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럼 또 다른 이론을 가지고 와서 막 적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리학 쪽에서는 이런 이론이 발달돼 있지 않은데 수학자들은 사실은 그 텐서 이론 같은 것들을 상당수는 발전시켜 놨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자들은 그게 물리학에서 그게 사용될 거라는 걸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그야말로 이제 저녁 먹고 밤마다 그걸 가지고 온갖 그 텐서 모델을 적용해 보면서 결국 이제 이론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에 못지않게 그 힐베르트라는 당대 최고의 그 평가를 받은 수학자가 있는데 힐베르트 박사도 거의 그분에 접근했던 것 같더라고요. 논문으로서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그 기록이 되었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데는 사실은 그 에딩턴 경이라고 이제 영국의 천문학자죠. 천문학자가 이제 이걸 일식 현상을 통해서 상대성의 이론이 실제로 적용된다는 것들을 증명해내거든요. 아주 그것도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일식이라는 게 이제 특정 지역에서만 관찰되고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데 장비를 막 꾸려가지고 정말 그때 그 당시에는 교통도 어마어마하게 나쁜 상태에서 많은 돈과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맞네. 정말 빛이 휘네. 공간이 왜곡되네. 그런 것도 실증해 주거든요. 근데 그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중간이에요. 그래서 그 영국과 독일이 어마어마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독일의 학자가 주장한 거를 영국의 학자가 그걸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세계적인 업적으로 이렇게 증명해내는데 그렇게 공을 들였다는 것도 사실 대단히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딩턴 경은 이 이론이 갖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감지했으니까 그런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적국의 학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전역의 최고의 그 과학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업을 했달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개인의 역량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중시하고 있는 어떤 문화 혹은 그 국가적인 인프라. 아인슈타인은 소위 이론 물리학자니까 종이와 펜만 있으면 그 뛰어난 머리로 어떤 것을 계산해내 가지고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학자가 그런 걸 했더니 누가 그 사람을 주목을 할 것이며 그걸 세계 각국에 있는 다른 과학자들이 그 논문을 읽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고 그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연결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영감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냈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대한민국의 많은 영재들이 그런 수준까지 쫙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서로 막 협업하고 뭐 분야를 넘나드는 정말 학문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차원에서 막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뭐 나름대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우리 인류라는 말하자면 생태계가 상당히 이제 과학 기술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이미 발달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대단한 영재들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재들이 서로가 서로의 그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넘나들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고 넓은 그 과학적 혹은 이제 이론적 아니면 그 어떤 사고의 차원에서 이제 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협업이 되어야만 이제 우리 인류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의 어떤 최첨단 분야에서 이제 나가서 일정한 기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주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승하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저 뭐 5천만 인구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 10만 명 정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가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